김성령 씨가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인데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령 씨가 본인이 미스 코리아 진이 된 지 올해 30주년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요번에는 본인이 이 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장이 된 것이고 미스 코리아 수상자 출신이 심사위원장이 되는 게 요번이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스 코리아 심사의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50대 아저씨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20대 여성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점수 매기는 구도였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고 이게 옛날에는 뭐 그럴 법하다라고 했어도 현재 분위기하고는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김성령 씨라든가 이렇게 좀 여성분들도 나서서 심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스 코리아 대회 입장에 봐서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점점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대회 스스로의 화제성 때문에라도 이번에 김성령 씨를 심사위원장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거에 미스 코리아 이거 TV에서 해주면은 시청률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일반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 뭐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쨌든 뭐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미의 사절을 뽑는다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이 또 한편에서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른바 성을 그 상품화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꼽히면서 그전에는 지상파에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MBC 그때 당시 아마 차인태 아나운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진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송을 지상파에서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자체의 위상도 조금 이렇게 좀 뭐 낮아졌다고 할까요? 관심도가 좀 낮아졌던 거죠. 그런 속에서 쭉 흘러왔던 것이 아마 최근의 흐름인데 이번에 김성령 씨가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부분이 그런 면에서 조금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위상을 좀 찾아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일단 뭐 미디어에서 주목을 하고 그 부분을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해외에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또 실제로 많은 이제 뽑힌 분들이 또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좀 사회 봉사하고 공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하면서 좀 새로운 위상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야말로 스타의 등용문이었어요. 네, 미스 코리아가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 최고의 연예계 등용문격이었죠. 미스 코리아 수상하자마자 바로 이제 뭐 드라마 주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뭐 89년에 고현정 씨 미스 코리아 선 했었고 오연경 씨가 89년 진이었고 염정아 씨 91년 선, 뭐 이승연 씨 92년 미 이런 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가 미스 코리아 연예계 등용문으로서는 최고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예계 등용문의 의미는 조금 별로 70년대까지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었는데 80년대, 90년대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졌고 2000년대 초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또 그런 시대는 아닌 그렇게 이제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분이 김성희 씨 17살에 됐었어요? 김성희 씨 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김성희 씨 때부터. 김성희 씨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되기 전까지는 미스 코리아가 된 다음에 연예계로 나간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했고 그다음에 미의 기준도 한국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이제 미스 코리아 초창기 때는 얼굴이 좀 동구스름하고 복스럽게 생기는 사람을 관계자들이 찾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그래서 은 숟가락 그 세트 막 이런 거 상품으로 주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김성희 씨가 1977년에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서 파란을 일으킨 거죠. 이때부터 서구적인 미인형, 그 한국적인 미인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외모 기준이 바뀌고 또 김성희 씨가 연예계에 진출하면서 미스 코리아가 연예계 스타가 되는 등용문이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기점이 됐던 것이고 그때 김성희 씨가 보여주는 서구적인 아름다움이 워낙 당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때 주간지에서 김성희 씨 그 등신대 사진을 갖다 놓고 부위별로 막 분석을 하면서 눈은 몇 센치, 귀는 몇 센치 이러면서 이게 새 시대의 미의 표준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까지 했었던 요즘은 이렇게 보도하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미스 코리아 하면 연예계 스타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됐었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이동환 선생님 팬이요.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엉뚱한 스캔들 기사까지 나고 이거를 법적으로 다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전산화 다 되지 않고 그냥 네. 거기 이제 사무소 이제 그 주소지 관할 그 지방자치단체 조그만 데서 뭐 구청이나 이제 옛날 구청도 아니었겠죠. 이제 면사무소나 뭐 이런 데서 저걸 그냥 받아주고 남자분들이 이제 보통 남자가 신고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같이. 근데 그렇죠. 위임장을 명확하게 안 한 경우에도 뭐 대강 이게 위임장이겠지라고 해서 그 신고가 되는 그런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 알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강제 혼인 신고를 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그 본인 의사 혼인이라는 건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일방 의사를 하면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가 그래서 취소 판결을 받아야 이제 이게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짝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이렇게 강제 혼인 신고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저도 김성희 씨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도 얼굴이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게 네. 아마 저분은 저렇게 서양적인 미인이어서 뭐 이렇게 세계 대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부합한 얼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미스 코리아 본선 심사위원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50대 남성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50대도 아직 안 되고 이제 남성도 아닌데 거기 본선 심사위원 중에 뭐 여성 디자이너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있고 보통 미스 코리아 본선 심사대회는 항상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의 커리어 우먼들이 있어요.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이제 집안에서 일하는 분 말고 집 밖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사업체가 있거나 뭐가 있는 분들이 한 분씩 꼭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심사위원장을 하시는 거죠. 김성령 씨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미스 코리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슈퍼 탤런트나 또 다른 이력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기도 하고 주목도가 낮아지는 대신에 또 약간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뭐 수영복 심사를 없애나 마나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도 미스 아메리카는 수영복 심사 대회를 없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선 심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요. 본선에 올라온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사람됨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 장기자랑을 하면 장기자랑 같은 데서 사실 미의 기준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어요. 저 본선에 오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건 거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그렇게 품성, 그 다음에 또 장기자랑할 때 보면 본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게 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예쁘면은 연예인이 됐었는데 홍진경 씨 같은 경우 그때부터 90년대부터는 약간 또 이게 트렌드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부터 뭐 개성파 예. 그리고 뭐 X세대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스 코리아가 굉장히 절대적인 연예계 등용문 위상이었다가 90년대 말 정도에 슈퍼모델 대회라는 맞아요. 게 등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연예계의 하나의 등용문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소라 씨부터 당시에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그중에 홍진경 씨가 그때 한 뭐 16 정도 나이로 그 슈퍼모델 대회 등장을 해서 예. 상을 굉장히 높은 본상을 받은 건 아니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그 이 부속상 비슷한 거 받았는데 근데 본인이 굉장히 끼가 넘치고 적극적이어가지고 이제 그때 PD를 막 졸랐답니다. 나 TV 나가고 싶다고. 예. 그래서 TV에 결국 출연을 시켜줬는데 그 모습을 이영자 씨가 보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홍진경 씨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이 선망하는 표준적인 연예인의 외모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개성적인 외모로 이제 이영자 씨가 보기에 아마 약간 좀 그 일종의 캐릭터인데 뚱뚱이와 홀쭉이 캐릭터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제가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의 전형적인 캐릭터입니다. 뚱뚱이, 홀쭉이, 거꾸리, 장다리 아주 전통적인 캐릭터인데 그런 식으로 아마 이영자 씨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코미디계에서 뜨면서 홍진경 씨가 유명 연예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델로 데뷔를 했는데 정작 예능 쪽에서 활약을 했었던 예, 거예요. 데뷔는 모델로 했는데 그 코믹한 끼가 연예계에서 발휘되면서 이영자 씨하고 콤비로 그때 뭐 저기 안 계시면 오라이 막 이런 예, 그 코미디 프로에 등장하면서 예능계 스타로 이제 됐는데 정작 본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보는 걸 그렇게 또 달가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참 활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잠적해서 휴지기를 가지다가 예. 나중에 김치 사업가로 재등장을 했죠. 소극장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으로 홍진경 씨를 꼽았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인기도 많았겠지만 상징성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1997년 대선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미지가 좀 젊은 이미지를 왜 그러냐면 당신이 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강조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로고송도 이른바 DJ 덕 해가지고 DJ와 함께 춤을 그걸로 이제 내세웠었거든요. 아마 실제로 좋아하기도 했을 거고 홍진경 씨를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이제 이미지를 조금 더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으로 이제 홍진경 씨를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꼽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그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민수 씨와 남보원 씨를 꼽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종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김형곤 씨와 유동근 씨를 꼽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그 당시 후보들이 선택했던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그 대선 후보의 전략, 이미지 메이킹 그렇죠. 이런 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세대에 어필하고 상당히 좀 발랄하면서도 신세대의 아이콘처럼 떠오르고 있었던 이제 홍진경 씨를 좋아하는 코미디언으로 꼽았던. 마지막으로 좀 짧게 김태희 씨는 사실 서울대라는 게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어요. 예, 이제 이 미스 코리아 대회가 인성, 덕성, 풍성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순수하게 외모만 보는 것에 또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예계 입장에선 그런 게 많이 퍼지면서 얼짱 스타들이 2000년대에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얼짱 스타 중에 김태희 씨가 이제 낀 건데 그들이 학벌 배경까지 갖추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더 크게 각광을 받게 되는데 김태희 씨가 이제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인 이력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스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꼭 그 미스 코리아 출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외모 중심 대회라든가 얼짱 스타 이런 부분들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